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시지만 매일 챙겨 먹는데 왜 감기에 자주 걸릴까요? 비싼 제품을 먹어도 왜 피곤할까요? 와 같은 질문을 종종 듣곤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뵙는 어르신들 중에는 고가의 비타민C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건강 증진 효과를 보지 못해 실망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양소인 비타민C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싼 비타민C를 드시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타깝게도 섭취 방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낭비는 물론 건강 개선의 기회마저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비타민C 왜 올바른 섭취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활성산소라는 물질의 공격을 받습니다. 활성산소는 환경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 섭취, 흡연, 음주 등 다양한 현대 생활 요인으로 인해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 새가 공기와 물에 노출되면 녹슬듯이 우리 몸도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와 혈관,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섭취 후 약 서너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현대인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각종 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고 가공식품 섭취가 늘었으며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체내 활성산소 발생량은 증가한 반면 토양의 질 저하 등으로 식품 자체의 비타민C 함량은 줄어들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 또한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비타민C의 꾸준하고 올바른 보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비타민C 섭취의 오류들. 공복 섭취의 함정.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산성 물질이므로 빈속에 섭취할 경우 이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에 의해 일부 파괴되어 흡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섭취의 한계.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 번 섭취하는 것으로는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이미 체내 비타민C 농도가 낮아져 충분한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우산을 잠깐만 쓰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의 놀라운 건강 효과,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 올바르게 섭취된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 및 면역력 증진.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감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비타민C의 꾸준한 섭취가 감기 발병률이나 증상 지속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성 질환 예방 가능성.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세포 DNA 손상을 막아 특정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 건강과 관련해서는 비타민C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역학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노인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콜라겐 생성 촉진. 비타민C는 피부, 혈관, 뼈, 연골 등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비타민C는 피부 탄력 유지, 상처 회복 촉진, 관절 건강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비타민C 섭취 방법을 조정한 후 피로감이 개선되고 감기에 덜 걸리며 피부톤이 밝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제안하는 비타민C 올바른 섭취법. 그렇다면 어떻게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다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섭취의 원칙.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하루 2, 3회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총 1000mg, 2000mg을 목표로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각각 500mg, 1000mg씩 나누어 드시는 방식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량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항산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하루 총 3000mg, 6000mg까지 분할 섭취를 권하기도 합니다. 단, 고용량 섭취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식후 섭취의 중요성. 반드시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에 섭취하십시오.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이장 자극을 최소화하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형태의 선택, 정제, 캡슐, 분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분말 형태는 흡수가 빠르고 용량 조절이 용이하며 물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제나 캡슐은 휴대가 간편합니다. 최근에는 흡수율을 높인 리포솜 형태의 제품도 있으나 가격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분말이나 정제 형태의 비타민C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용량 증가. 처음부터 고용량을 드시면 설사나 복부 팽만감 같은 위장 불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은 용량, 하루 총 500mg, 1000mg에서 시작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점차 용량을 늘려가며 몸의 적응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비타민C 섭취 시에는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타민C 대사 과정에 도움을 주고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와 함께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를 돕고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몸 상태에 따른 조절. 감기 기운이 있거나 심한 피로감을 느낄 때는 일시적으로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 제가 진료하는 80대 박 할머님은 수년간 고가의 비타민C를 아침 공복에 한 알씩 드셨지만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상담 후 식후 3회 분할 섭취로 방법을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뿐해지고 올겨울엔 감기도 안 걸렸다 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비타민C가 모든 건강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비타민C 섭취는 이러한 건강 생활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등에 따라 적절한 비타민C 섭취량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 고용량 비타민C 섭취를 고려하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비타민C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